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교육 이창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병호 선생님이 원래 말이 이렇게 빠르지 않은데요. 제가 뒤에 서 있으니까 예, 압박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재학 학생도 나와서 이제 얘기했을 거고요. 일단 뭐 이 시기에 뭐 어느 고등학교가 좋냐 이런 얘기 들은 게 참 어렵고요. 다만 이제 아까 생기부 블라인드 말씀드렸었는데요.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일단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생기부가 블라인드라고 하는데 100% 블라인드는 아니거든요. 대학들도 자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는 있냐면 이제 생기가 블라인드 돼서 송파 지역은 불리해졌냐 유리해졌냐 그러면 유리해진 면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올해 재혁이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방송고 친구가 있는데 경희대 의대를 갔거든요. 거의 한 6, 7년 만에 처음일걸요. 안 뽑아준 학교였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블라인드가 되면 이제 교과 성적이 아주 우수하면 나머지 잘 안 보죠, 사실은. 이제 어쨌든 수시의 특성 자체가 이제 아까도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지만 직위를 안 썼잖아요. 1.5는. 잘 들어보셨으면 일반을 썼다고 했었죠. 송파 지역 전체를 본 거예요. 왜? 예, 제 여기랑 같이 수시 쓰던 애들 중에 이 동네 1.0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직위를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치열한 눈치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아이가 어딜 갈지 일단 결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정답은 없고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전사고들이 연고대 공대까지 가긴 되게 쉬워요. 일반고에서 연고대 공대를 수시로 가려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지역 자사고들은 뭐 외대 뭐 가장 핫한 외대다 그러면 3점대 9등급제에서 3점대까지 서울대가 수시로 3점대면 엄청 센 거죠, 사실은. 근데 그 3점대 애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뭐 외대다 올해 외대 같은 경우에 여학생 중에 이화여대 간 친구가 있어요. 전교 한 28등 정도 과에서. 그러면 전교 20등 넘어가는데 이화여대를 갔으니까 엄청 잘했네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그 친구 100% 재수한다. 왜? 강남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친구. 그런 친구도 가서 20 몇 등 하고 있으니까 센 애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뭘 말씀드릴까 하다가 일단 학교 선택을 할 때 뭐 어느 학교가 좋다 나쁘다는 그 부분은 최소한 몇 년치 수시 결과를 꼭 보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가고자 하는 트랙을 그 학교 수시에서 얼마큼 꾸준하게 보내주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분위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예, 실적도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실적은 최근 1년치, 작년 어디가 좋던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몇 년치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제 방상고에서 경희대 의대 간 친구도 누나는 외대 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째를 일반고로 보냈겠죠. 예,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영가고에서 의대를 못 가기 때문에 당연히 제 여기도 의대 가고 싶어서 일반고로 돌린 거고요. 그리고 거점 학교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선택할 때 어쨌든 수시 실적 보시고 학교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까먹지 마실 게 거점 학교로 갈 수 있으면 가는 건 수시에서 되게 유리하다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추가 발언하게 되면 아까 재영이가 2학년 때 물리학 실험을 쳤다고 했었잖아요. 자, 다른 얘기인데요. 휴먼이 올해 미달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휴먼이 미달되고서 휴먼고에 다니는 선생님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학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바꾼 것 중에 하나가 2학년에다 물리 실험을 놨어요. 휴먼고가 왜 미달됐겠어요? 여긴 정시형 학교이기 때문에 수시 불리해 라고 생각하고서 미달이 됐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예요. 물리 시험 낸 거예요. 그래서 거점 학교가 다니면 사실 시간 되게 많이 뺏겨요. 근데 예, 어중간한 점수일 때는 거점 학교 가는 거 유리하다 보시면 돼요. 자, 잠신고에서 1.5면 약대를 갈 수 있을까요? 잠신 과중에서 1.5면? 그럼 전교 한 5등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못 가요. 근데 재작년에 저희 반에서 갔는데, 성대 약대를 갔는데, 보니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는 운이 좋았어요. 왜? 들어가 봤더니, 성대 그해 입학 사정을 할 때, 교수 하나가 과중을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중 애들 엄청나게 뽑아준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제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중대부고 친구인데 1.5인데 아마 본인 말로도 그래요. 자기가 거의 내신으로서는 자기 과에서 제일 거의 꼴찌 같다고. 근데 걔랑 비슷한 점수대 애들은 떨어지고 얘는 붙었는데 차이가 뭐냐? 이 친구 마찬가지예요. 양재고를 거쳐맞게 열심히 다녔어. 비슷한 점수대면 생기고 좋은 애가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경계선상에 좀 애매하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하실 때 거점 학교도 한번 보시고 송파 지역은 주로 동복이 토요일 날 오전에 있을 거고 문정고도 많이 깔려요.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저희 반 지금 제가 밑에 학년 친구들이 한 명도 아이가 고등학교를 고민하는데 그래서 부모님도 이것저것 고민하시다가 강남구에 있지만 남학생인데 양재고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느 학교 좋다는 얘기는 해주지 않아요. 그냥 이런 정보만 조심하시라는데 부모님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왜 양재고를 선택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 체력 생각해서 거점 학교 보내는 거 생각해서 어차피 갈 거면 어중간한 뭐 언남 풍문 가느니 거점 학교 생각해서 본인은 양재고 선택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면 의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실 게 이제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지금 이제 선택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고위 교육 과정을 꼭 체크하고 가세요. 자, 이런 거예요. 서울대 입시에서 왜 정시에도 내신을 본다고 했을까요? 1학년 과목이 수능이니까 결국은 2학년 이후 교육 과정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려면 배우고 온 애들 좋아하겠죠. 그게 이 앞에 학습 효과예요. 전에 한번 교육 체제가 무너지면서 대학 교수들이 고등학교 수업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대에서는 발빠르게 그래 5등급제 그럼 너희 2학년 내신 볼 거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내신을 보겠다는 게 1.0을 받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던 흔적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할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수능 체제에서는 물화생지가 있으면 애들 물리 싫으면 화생지 많이 하죠. 그래서 화생지에서 서울대에 간 친구도 있고 못 간 친구도 있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물화생지 중에 뭘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지학을 버리는 게 맞죠. 수시제. 그죠? 근데 과탐을 3개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고민한 게 이 시기에 생명 선행을 할 건가 말 건가. 유전은 원에는 없어요. 그래서 2에 넘어갔으니까. 그죠? 아까 제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영재고 준비했어. 유전은 어려워요. 그럼 생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건 뭐랑 관련돼 있냐면 2학년 교육과정 꼭 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학교가 다 생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거기 고의 내신을 잡아라 있을 거야. 한번 보세요. 자, 고의 내신을 잡아라 보시면 제일 먼저 보인고가 4페이지에 있어요. 네, PPT가 있지만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어때 제가 수업하느라고 예, 저는 이렇게 되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보인 거 꼭 보시면 그래도 이건 좀 잘 보이네요. 자, 일단 1학년은 모든 학교가 동일하겠죠. 네, 아까 얘기했던 북일고 이런 학교 빼고는 다 동일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북일고 관심 있으면 끝나고 따로 개인 질문 하시고요. 자, 보인 거 2학년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어디서부터 이거 좀 표가 쭉 보세요. 어디서 텍파이브예요? 자, 보인 거 거기 4페이지 보시면 사회과학부터 이 친구가 좀 조교 잘못했는데 수학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끝내야 될 거야 아마. 이 친구 이걸 잘못 넣은 것 같은데 얘와 같이 들어갈 리가 없을 텐데요. 그렇죠? 예, 맞을 거예요. 죄송해요. 조교 선생님 잘못했는데요. 사회, 과학, 제2국어에서 텍5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봐도 물화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2개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일본어, 중국어 중에 하나 하겠죠? 텍 하나. 이거는. 그럼 2개를 더 뭐예요? 그러면 보인을 가는 순간 여기서 무조건 하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3에서. 그죠?
그러면 통사 생각하면 제일 무난한 게 사회 문화겠죠. 그러면 배제를 한번 가볼게요. 음,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있어요, 모임들. 죄송해요. 저도 안 보여요. 예. 일단 저도 좀 막막한데요. 자, 어, 배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탐하고 과탐에서 택포예요. 택포면 얘도 뭐 하겠어요? 모라생하고 아까보다 사탐을 그래도 과탐 4개 선택하면 사탐을 안 할 수도 있긴 하죠. 그래도 되게 부담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남아 뭐 영동일고다. 그러면 자 이게 순서를 조교 쌤이 제가 어제 수업하느라고 못 맞춰놔서 그냥 프린트로 찾아갈게요, 어머님들. 예, 보성고 가볼게요. 자, 보성을 가보면 자, 보성이 몇 페이지에 있냐면 예, 16페이지 맨 뒤에 있을 겁니다, 아마. 자, 보성 2학년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보성은 어머니도 보시기 힘들겠다. 그럼 배명 보세요. 자, 배명 보면 배명에서 심플해요. 자, 17페이지 배명 보세요. 자, 배명을 가면 저는 우리 아이한테 생명 공부 안 시킬 거예요. 자, 국어서부터 택포죠. 그러면 이과 간다고 하면 과탐 3개 된 거 아니에요? 아니죠. 물화하고요. 기하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정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위 교육 과정을 꼭 봐야 되는 게 선택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진로를 뭘로 잡을 거냐도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장 이 시기에 덩치 큰 것들. 왜? 분명히 5등급제가 됐으니까 1학년 거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2학년 교과도 중요한 게 뭐냐면 1학년 과목수가 많지 않아요. 근데 또 딜레마는 그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이 안 나온다는데. 근데 사실 2학년을 못 잡으면 수시는 뭐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우상향해야 되거든요, 사실. 음. 자, 영동일고 가볼게요. 남학생들 갈 수 있으니까. 영동일고 12페이지에 있어요. 자, 영동일고도 가보면 뭐 할 수 있겠어요? 책 5인데 거긴 뭐가 없어요. 자, 여기 기하가 들어가 있죠. 음. 그러니까 기하가 이제 지금은 절대평가고 상대평가로 바뀌니까 분명히 지금보다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이게 수능에 안 들어간 교과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때 기하는 확실히 힘을 뺄 것 같아요. 근데 2학년 기하는 학교쌤 재량이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다만 결국 이제 할 게 많다고 하게 되면 수능 교과보다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이 학교 A하고 B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확실하게 A가 좋아라고 하지 않고 A하고 B가 서로 경쟁이 된다면 그때는 고위 교육과정 꼭 한번 보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더 유리한 선택이 뭔지. 이과인데 우리 아이가 또 문과 과목 좋아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적절하게 섞어서 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학교 선택을 할 때 어디 학교가 좋더라, 분위기가 이런 추상적인 말씀하세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역선택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조금 더 유리한 교육 과정 체크하시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2학년 잘 안 보시더라고요. 3학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고들은 큽니다. 근데 다만 일반고 갔을 때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이 동네 보인하고 배제는 확통을 언제 배울까요? 2학년 때 주로 해요. 그러면 3학년 때 수능 교과를 할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나머지 일반고들은 이 확통이 언제 있어요? 3학년 때 있어요. 그러면 수학의 부담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자, 아까 수학생들 되게 많이 궁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같은 경우는 중3 제가 12월에 시작을 했는데 이때까지 현재 미적분 2 어머님들 기록했을 때 다 선행을 끝낸 상태예요. 예, 흔히 말하는 미적 1 이거 2번 이상 다 봤던 친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신은 이 시기에 점수를 너무 연연하지 말을 게 예, 아까 제여기서 얘기 못 했는데요.
46명 중에 30등 되었어요, 저희가. 이때 압도적 1등 하던 애가 있어요, 저희 반에서. 예. 또 대치에서 윤미아 반하고 제 반에서 총 6년 내내 수학 전교반에서 1등 하던 애. 중동 가서 수학 1등 했었고. 중동에서 이번 서울대 의대 갔고. 얘도 똑같이 가요. 같이 공부할 때는 그렇죠? 이 점수 때 어머님들이 얘 보고 와, 너무 부럽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요. 수시는 수학 싸움이 아니에요. 전과목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바운더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은 학교를 잘 선택하고 내신을 골고루 잘 받고 어쨌든 그런 싸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어디까지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어느 잤으면 이제 과거보다는 대치가 이제 내신 싸움에서는 불리해진 게 전에는 뭐 이제 송파 애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게 5등급제가 되니까 그래서 3학년쯤 되면 대치에서 내신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애들이. 왜? 3학년 내신은 대치는 너무 세게 가요. 아까 방상고 녀석도 고2까지 다니다가 고3 때 그랬거든요. 고3 내신은 송파에서 하라고. 왜? 대치처럼 어렵게 풀 필요가 없어요. 대치는 경쟁이 너무 세니까 더 많이 돌리고 더 많이 풀려야 되는 거고, 예. 송파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 좀 이야기가 샜는데, 그래서 또 하나 고민하실 게, 우리 아이가 선행이 많이 돼 있을 때랑 선행이 많이 안 돼 있을 때 전략 차이가 발생되는 게, 자, 2학년 때 확통을 하면 좋은 장점이 뭐예요? 고3 때 수능 준비할 때 되게 편하겠죠. 단점은 뭐겠어요? 2학년 때 수학하다 헉헉 될 거예요, 아마. 확통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다만 그래도 항상 제가 설명 때 설명드린 게 자, 미적 원하고 대수가 있으면 수능은 얘기 들으셨죠? 열둘 열둘 열하나 열하나 8개예요. 그 다음에 오답률이라고 하죠. 수능에서 어려운 문항 1위부터 5위 안에 이 둘만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요. 수능 출제 확통 전공인 교수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수학 전공자들이 들어가잖아요. 확통이 2 안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즉 1, 2등급 싸움에서는 확통은 뭐 되는 거야? 밀려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뭐냐면 킬러가 없기 때문에 킬러 없는 수능은 계속 비슷하게 갈 거예요. 어, 그 앞에 정부에서는 정책 때문에 킬러 없앤다고 했었지만 지금 바뀐 정부에서도 그럼 킬러가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교과 특성상 킬러 낼 과목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싸움이냐? 지금은 89점, 93점이 정말 많아요. 그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평가원에서 나온 통계들을 보시면 93점, 89점 정말 많아요. 그게 전에는 100명, 200명 이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다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라는 숫자 어떻게 보면 돼요? 서울대 정시 절반이 넘어요. 그러면 92, 92점하고 93점은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으세요? 얘가 더 행복해요. 예, 제가 여친까지 수능했을 때 제일 슬펐던 학생이 2명 있었어요. 8점. 한 녀석은 3달 내내 페인이었어요. 네. 이거 100점 맞았으면 메이저 의대 가는데 이대 의대 갔거든요. 여학생인데. 자기들이 왜 틀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아까 안재혁 쌤이 스피드 테스트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다 최상위 반들을 다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수능 자체가 이제 실수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틀리면 최상위권에서 어떻게 했어요? 타격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예, 내신 시스템도 바꿔가는 거예요. 그걸 갑자기 고3 가서 공부한다? 고3 강사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고3 수업은 다 어디에 신경 쓰겠어요? 예, 어려운 문제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쉬운 거 연습 안 시켜요. 저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예, 실수가 방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기에 선행을 짜실 때 어쨌든 이게 메인 교과예요. 대수하고 미적.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보인배제 같은 학교들 가면 즉 2학년 때 학통을 합격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2학년 때 빡세게 하겠지만 뭐 되겠어? 3학년 때 수능 준비하기 유리하게 되겠죠. 대신 뭐가 좋겠어요? 수시에서 그렇잖아요. 이 동네 방산에서 전교 1등 하는 거 하고 여기서 전교 1등 하는 거랑 싸우면 어디가 더 치열하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더 치열하게.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송파 지역 고등학교들은 아까도 나왔었지만 교육청 기출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이번에도 2학년 1학기 내신할 때, 예, 둘 중에 하나예요. 공인하고 배제. 그 학교에서 1, 2등 하는 친구인데, 내신하러 들어왔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너 그냥 그 학교 가서 해라. 왜? 아이가 1.0을 지키려고 하니까 점검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뭐냐면 대치는 어차피 대부분 애들이 수시가 안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중동고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1등 서울대 이대 떨어졌고요. 2등, 3등 서울대 이대예요. 저희 반 5등 하던 녀석, 우리 반, 저희 반 녀석인데 중동 5등 한 녀석이에요. 어디 갔을까요? 여기까지가 서울대 이대 갔어요. 5등 어디 가야 돼요? 아니요. 예, 인서울 겨우 했어요. 중간이 없어요. 예, 그런 의대 갔으면 저 어머니들 아는 그런 메이저 의대는 못 갔어요. 5등 해도 재수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래서 이게 앞에 전교 몇 명 빼고 나머지 애들은 메이저 의대 못 가요. 수시로. 굉장히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아까 학교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 가면 전교 1등 하려면 진짜 빡센 거예요. 아까 저 친구도 영재고 준비했지만 공부를 했던 게 그 정도면 해볼만 하겠다. 그러면 저 친구 때가 탈대치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희 반에서. 제가 그렇고 대관 간 친구도 있고 딱 퍼졌었고 경희까지. 그 중에 이때 제가 제일 성공한 케이스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일반고로 갔을 때 부담은 또 뭐예요? 3학년 1학기 때 부담이 뭐예요? 확통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수시하려면 뭐가 있겠어요? 미적분 2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 이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조심할 게 어, 이런 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고 여기에 수능으로 대수도 공부해야 되고요. 수능으로 모두 공부해야 돼요. 미적 원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제일 피했으면 하는 학교는 이걸 다 해야 하는 학교. 이런 학교는 피하는 게 좋겠죠. 물론 본인이 선택해서 기하를 안 해도 되긴 해요. 그죠? 근데 공대를 간다고 치게 되면 공대 간다면 좋은 선택지는 아닌 거예요. 공대 수시에서 어쨌든 미적 폰트도 그렇고 기하도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수능 보려고 확통까지 해야 돼. 좋은 선택지 아닌 거죠, 사실. 그거는 그 학교들이 커리큘럼 잘못 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보시면서 확통을 고2 때 할 거냐, 고3 때 할 거냐에 대한 전략도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교 선택할 때 다른 건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수학이 느리다고 하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할 거냐의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과탐할 때 생명 고민되시면 2학년 때 과탐을 한번 정말 우리가 생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물리화학은 무조건 해야 될 거예요. 그죠? 물리화학은 생기부 특성상. 그렇지만 생명은 물음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걸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야 이제 통과 같은 경우도 좀 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전에 같으면 통합과학은 뭐예요? 내신이기 때문에 넓게 통합과학 했었다고 하게 되면 통과도 이제 수능 들어가니까 우리 아이가 물리화학을 선행했어.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생지 중심의 통과를 듣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더 많이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등급제가 되면 한 학기만 끝나고 나면 애들이 빨리빨리 포기를 해요. 나 수시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번 여름방학에 통계를 내보니까 때하고 저희하고 선행 수업을 듣는 애들이 한 30% 줄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고등급제에서 우리 아이가 2등급 나왔어? 그럼 엄마 수능 준비해야지. 방학 때는 뭐 해야 되겠어요? 대수하고 미적분원하고. 근데 이번 여름방학 뭐예요? 공수처야. 왜? 꼭 1등은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신을 준비하는 비중이 더 높아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안타깝게 이 마음이 세니까 애들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저도 커야 느낀 게 외대보고 수업을 한 6년 만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외대보고 애들조차도 여름방학에 공수2 하면서 딱 3번만 우리 대수하자라고 했어요. 이거 주 3회이긴 해요. 예, 이거 참여율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대수. 네, 절반도 안 돼요. 마지막 날은 3번 중에 한 명 왔어요. 안 와요. 왜? 대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그러면 미적, 원, 대수 열심히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확통하고 기한은 서브 과목이에요. 서브 과목은 뭐예요? 기한 특히 서브인 게 시간 되면 하시고 이건 송파 지역이면 나중에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세요. 굳이 선행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미 선행을 했어. 그럼 아이가 열심히 산 거예요. 선행은 이 세 개에다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신 싸움이 격하다고 해서 지금부터 공수원, 공수투 우리 애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나중에 수시는 2학년 싸움인 거예요. 무조건 우상향 해야지 얘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은 미적, 대수 확통하고요. 그러면 공성, 공사 고민되면 EBS에서 나온 올림포스 기출문제집이라고 있어요. EBS에서 뭐라고요? 올림포스 기출문제집이에요. 거기에 뭐가 되면 고일교육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체해서 내신 어렵다는 중동, 진선 이런 학교들 아니면 퀴문 다 뭐냐면 교육청 기출이 제일 많아요. 아까 안배 학생이 보여줬지만 기출문제 하나, 유사문제 한두 개씩 달아놔요. 요거 작업을 잘해주면 애들이 이것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동복은 조금은 결이 다르긴 하지만 동복도 부교재가 아마 이겼을 거야 아마 제 기억에. 그리고 예 방상권 녀석도 2학년 2학기 되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바텀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맨날 하는 게 여기 송파원장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송파원장한테 맨날 자료를 보내요. 그래서 출력을 해서 방송원장에 전달을 해요. 왜 자료조차도 대치 왔다 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자료가 뭐였었냐면 바로 아까 병쌤 보여줬던 그 자료예요. 기출문제에다가 유사문제 한두 개씩. 그래서 기출 풀었는데 애매해. 하나뿐 뭐 풀고. 또 애매해. 그러면서 또 풀고. 그것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9등급제는 이게 되게 세게 돌지만 5등급제는 힘을 적절하게 완급을 조절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제 로컬에서 내신하는 게 되게 중요해진 게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제 뭐는 생각하겠어요? 수능 최저. 그러니까 5등급제가 되니까 서울대는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우리는 고2, 고3 내신까지 보겠다라고 전략 잡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학교들은 아까 제가 경희대에 말씀드렸었는데 경희대 의대가 삼합사로 바뀐 건 조금 무리수를 둔 거거든요, 사실은. 예, 다른 의대 찾아보시면 경희대가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담임 여성한테 물어봤더니 80%가 탈락이래요. 너무 세게 잡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치는 전교 1등이 최저를 못 맞힌 케이스가 최근 5년 동안 딱 한 번 있었어요. 은광여고. 왜 못 맞췄겠어요? 내신 열심히 따느라고. 은광이 일반 군대에도 불구하고 투 과목을 2학년 2학기부터 시작을 해요. 송파도 최저 못 맞출 가능성이 되게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공성국수보다 이제 2학년 잡으라 하는 것도 결국 수능을 잡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보셔서겠지만 일단 올해 11월 또는 12월까지는 무조건 수능을 잡으세요. 그러고 나서 올해 빠르면 11월 또한 12월 아니면 내년 1월부터는 열심히 내신 잡으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아이들 빈 시간들 있죠. 올해 같으면 또 추석 연휴 있잖아요. 네, 그런 기간에 올림포스 기출문제 풀리세요. 미리 한번 풀고 들어가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고등학교 생활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급하게 준비해서 많은 내용 준비 못한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